여러분 안녕하세요. 응교TV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모든 기사들이 인공지능을 인정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게 당연시 됐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좀 갈렸어요.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하고 대결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는 인공지능을 이제 인정하고 와, 잘 둔다. 빨리 배워야지. 이런 쪽이 있었다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 봐도 모르겠다. 이거 뭐야. 쉽사리 따라할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아예 안 보는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결에서 사국에서 울긴 했지만 울고 나서 바로 인정을 하고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수법들도 많이 변하고 했는데 제가 인공지능의 특징적인 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공지능을 모양을 결정짓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은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나중에 예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인공지능이 단순하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인공지능을 좀 빨리 처음 보자마자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제가 평소에 단순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이나 뭐 물건 이런 귀걸이 같은 거 전부 다 저는 심플한 거 선호를 하고 성향 자체가 좀 단순한 걸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완전히 제 스타일인 거죠. 요즘에 그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잖아요. 심플한 거, 뭐 다 버리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는 이유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것은 복잡한 것을 다 소화하고 난 후 그 이후에 궁극의 경지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복잡한 거 위에 단순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게 쉽게 두면 되잖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확실히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단순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의 그 인생 만트라가 그 단순함이었다고 해요. 만트라라고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티브 잡스의 만트라 중에 하나는 집중과 단순함이다. 단순함은 복잡한 것보다 더 어렵다. 생각을 명확히 하고 단순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생각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면 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네요. 스티브 잡스가. 아, 그래서 그 애플 디자인이 그렇게 깔끔한 거예요. 단순하고. 인기가 많죠. 결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인공지능 특징 꼽은 거는 이제 모양을 결정짓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인공지능은 뭐 들여다보는 것도 다 해버려요. 뭐 선수 나중에 팩감 쓸 수 있는데도 다 해버려요. 그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그래야지 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쉬운 거, 미래에 대한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가 인공지능의 바둑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바둑 두는 것처럼 바둑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바둑은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이기도록 좀 프로그래밍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둑을 둔다기보다 좀 그냥 바둑을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인공지능 나름대로 그냥 이제 바둑 하는 건데 결국 자기 인공지능 머리로는 이제 변수를 줄이는 게 계산하기 쉬우니까 조금 인간미가 떨어지죠. 결정짓는 것 중에 또 연장선이 붙이는 수법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변수를 줄이는 것 같아요.
붙이는 거, 뭐 삼삼 침입하는 거. 사실 삼삼 침입하는 거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삼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의 응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막을래, 왼쪽으로 막을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내가 예측하기 쉬운 거예요. 앞에 수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붙이면은 손 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여기를 응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이제 생각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양을 결정 짓는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는 발이 빠른 겁니다. 엄청 빨라요. 막 두다가 부분 전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시야가 엄청 훨씬 넓은 거죠. 사람보다. 자, 이제 바둑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요, 화점이 재발견됐어요. 사실 90년대 중후반에는 양화점 포석이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닭개미야 구단은 뭐 3연성을 펼쳤고, 이창호 구단, 뭐 조은영 구단, 이 기사들이 전성기 때는 양화점 포석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소목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는 그 소목 두 개를 두고 흙이 바둑을 시작하는 그 포석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화점이 이제 다시 인기가 많아졌는데 제 생각에 화점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그러니까 변화의 여지가 가장 적으면서도 실리와 세력의 균형을 갖춘 어쩌면 그 귀퉁이에 있어서 그 한 수로 두기엔 가장 완벽한 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화점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냥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제 취향이 이 세상의 정답으로 흘러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문교TV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복잡한 정석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 바둑 배울 때 진짜 정석, 눈사태 정석, 뭐 대사 정석, 바둑판 시작하자마자 4분의 1 차지하는 정석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외우느라고 골치가 아팠고 또 상대방이 한수만 비틀어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 정석 때문에 바둑 배우기가. 그런데 이제 그 정석 다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제 화점 정석 굉장히 심플한 거 몇 개만 여러분 외우면 돼요. 그 정석 그 화점 중 정석 중에 요즘 많이 두어지는 거를 제가 꼽아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화점에서 날일자 걸치고요. 이렇게 붙여 뻗는 정석. 구자하고 이렇게 지키는 것까지. 흙이 이쪽을 키우고 싶을 때 많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날일자 걸쳤을 때 이렇게 모 붙이고 뛰는 정석, 벌리는 데까지. 굉장히 수수도 길지 않고 외우기 쉽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거. 그리고 삼삼 파는 거. 이거는 정말 심플 그 자체죠. 인공지능이 화점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요즘에 엘프고 두는 거 보면은 소목 많이 두더라고요. 이것도 뭐 인공지능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또 화점이 정답인 것 같았다가 또 이제 소목으로 가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고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자, 그래서 화점을 좋아하는 인공지능, 소목에서의 어떤 약점이랄까? 그런 거를 또 많이 찾아냈어요. 인공지능이. 그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요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를 붙이는 수 있죠. 왜 D가 됐지? 아, 여기 ABC가 사용됐구나. 여기 붙이는 수, 요게 이제 요 형태의 약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날일자 고침은 이렇게 어깨 짚는 수가 요 형태의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일자 굳힘을 안 두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다양합니다. 백이요. 여기 붙일 수도 있고 또
여기를 둘 수도 있고 또 여기를 침입할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이 형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급소다, 약점이다 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눈목자, 소목의 눈목자 굳힘 형태에서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약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식 포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AI가 어떻게 타파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붙이는, 소목에 바로 붙이는 수가 AI가 찾은 그 소목의 약점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좀 뭐랄까, 처음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랐었는데 변화의 여지를 좀 줄이는 거예요. 흙이 이제 이쪽으로 젖히거나 이쪽으로 젖히는, 뭐 늘거나, 그러니까 다음 수를 몇 개 이제 손에 꼽아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는 이렇게 붙이는 수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기 선수로 귀 쪽을 이제 삭감을 했다고 하고요. 넓은 자리 차지를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이렇게 덤을 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먼저 적극적으로 모양을 키워가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결국 인공지능이 백으로 이렇게 좀 깨버리니까 그것도 재미없더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재미없고 해가지고 가장 단순한 양화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흙이 또 많이 두던 포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니 중국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둑을 뭐 10판 두면 한 7, 8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바둑에는 이렇게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는데요. 포석의 유행이라는 거요. 사실 처음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판을 짤 수 있는 게 바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취향 따라, 기사들의 취향 따라 이렇게 몇 개 포석이 정해져서 유행을 했었는데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이제 다 깨버리고 이런 유행이 지금은 사라졌죠. 자, 여기서도요. 방금 보셨죠? 여기 화점에 붙이는 수. 그러니까 소목의 약점은 여기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인공지능이.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붙이는 수가 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갑자기 혼란스럽죠, 여러분? 자, 이 진행을 한번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니까 우아기 쪽 이렇게 일단락이 됐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두는 수는 변화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봤자 한 10수? 그 이상으로 가는 그런 미완성의 형태보다는 짧게 그 부분에서 마무리가 되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붙이고 젖히는 수법.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많이 뒀던 포석이 바로 화점과 이렇게 소목의 눈목자 굳힘인데요.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죠. 이 눈목자 굳힘의 약점은 어디라고요? 여기 붙이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귀 형태를 좀 제한을 하고 이렇게 둔다고 하네요. 이번 포석은 정말 그 인공지능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진짜 인기가 많았던 135 포석인데요. 일단 귀를 2개 내 걸로 만들고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집을 밝히는 그런 포석인데요. 요렇게 아까 어깨 짚는 수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화점 정석. 또 붙여 뻗기. 네, 여기까지. 백은 이제 이 135 포석에 대해서는 요렇게 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금모측시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이제 바둑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의 실전 기보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있죠. 뭐 화점의 재발견, 소목의 약점, 또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 단순하면서도 또 발빠르고 또 형태를 결정짓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시죠. 이거는 근무측시가 100입니다.
지금 요렇게 화점에 소목 두는 푸석도 그 근무측시가 많이 둬가지고 또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이 정석 아까 보여드렸죠? 자, 여기서 붙이는 수 어떠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런 수를 굉장히 많이 두는데요.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입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젖히니까 끊었고요. 이렇게 지금 축으로 잡았는데 이 수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을 보는 수인데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받으면은 이렇게 뚫고 나오겠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받으면은 이쪽을 움직이겠다는 뜻이죠. 아무튼 이 바둑에서만 백이 보여준 붙이고 붙이고 붙이는 수 3번이나 봤는데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형태를 결정짓는 수를 선호를 한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다둑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흙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붙입니다. 뭔가 좀 발이 빠른 느낌이 들죠. 벌리고 걸치고. 지금 흙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선수를 뽑으면서 큰 자리 움직이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선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백에게 그 부분의 응수를 유도하면서 흙은 다음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벌써 흙이 유리해요. 여기 칠리 착실하죠. 여기 모양 거의 집이 날 것 같죠? 백은 여기 집도 얼마 없고 이거는 곤마고 진짜 몇 수 두지 않았는데 이렇게 흙이 벌써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백이 양삼삼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지켰는데요. 흙이 벌써 이렇게 우학 위쪽을 백 모양을 제한을 시킵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굳혔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흙이 먼저 뒀잖아요. 그 선착의 효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백 모양은 여기 2개 뿐인데 흙은 이렇게 광활한 모양을 펼치고 있고 여기도 어느 정도 남부럽지 않은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몇 수 두지 않았는데 정말 잘 둔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점을 잡았고요. 두텁게 때려냈습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2번 둔 수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흙은 계속해서 넓은 데를 두고 있죠. 자, 이쪽 붙여 끊는 수법은 이쪽 모양을 제한시키는 수법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다음 한 수가 정말 멋진데요. 여러분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짠! 여기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시죠? 이런 거는. 이쪽을 들어왔는데요. 거의 이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죠? 자, 아까 많이 나오는 포석이었고요. 흙이 붙이고 젖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미는 수는요. 이쪽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빨리 다른 데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미는 교환을 합니다. 보세요. 다른 데 갔죠? 자, 이쪽 모양을 펼쳤고요. 흙이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교환만 해놓고 또 손을 뺍니다. 이쪽. 다가가는 게 강력했죠. 여기서 또 이 수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뭐 다른 사람이 뒀으면은 떡수다라고 말을 할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 두니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도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하게 지켰는데요. 그러자 받잡고 이렇게 입고 나니까 이 모양이 굉장히 그럴듯해졌습니다. 들어가고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실전적인 수를 보여주는데요. 치받고 넘어갑니다. 지금 바둑을 보면요. 흙이 좋아요. 100은 여기 10집, 여기 10집, 20집에 이제 여기 조금인데 흙집은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넓게 펼쳐져 있죠. 여기도 짭짤하고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인공지능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거 몇 개 말씀드리고 바둑도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쨌건 인공지능은 기존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이런 거랑 일단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다르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르면서도 결코 그게 나쁘지 않은 거니까 좋은 쪽에 가까운 거니까 그거를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인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